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 4월 개강을 하는데요. 요번 1, 2월 기본 이론반을 듣고 3, 4월 이제 핵심 이론 정리반이라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이 수교론의 양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적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뭐 혼자 이렇게 좀 읽어봐도 아는 것 같고 그냥 혼자 그냥 여러 번 반복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은 특히 이렇게 뭐 혼자 이제 화면으로 공부하시고 하니까 이제 글이나 이메일을 많이 보내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의문점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혼자 1, 2월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그것 또 뭐 이제 각자의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1, 2월, 3, 4월 이렇게 끊어서 하는 그달에 맞춰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제 특별히 많은 그 어려움이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해결을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보는 날까지 혼자 공부하는 일이 사실은 다 뭐 우리가 공부를 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봐서 알지만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죠. 흔한 말로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3, 4월 그 강의 계획표라고 이제 한 장짜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3, 4월은 1, 2월보다는 약간 이제 좀 깔끔하다 그러나 뭐 사실 그렇긴 해요. 그래서 1, 2월에는 우리가 수교론이라는 것 때문에 수교론의 어떤 입문이기 때문에 막 수학에 대해서 뭐 수학이란 좀 뭐냐 뭐 수학의 특성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들 좀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 4월 강의는 좀 더 이렇게 많이 깔끔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교육 과정하고 심리학하고 교육 이론, 이제 평가랑 공학 활용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러니까 4월로 넘어가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재 연구에 해당됐던 부분인 그 이제 수화 연산, 뭐 대수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반복이죠. 예, 내용의 반복이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막 솔직히 뭔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계속해서 읽어도 맨날 헷갈리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맨날의 반복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뭐 공부가 그런 뭐 흥미 위주의 재미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냥 재미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 보면 왜 별책 8이랑 그 다음에 이제 비교표. 이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는 뭐 기본 이론반 들으시고, 뭐 또 인강 선생님도 그러고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게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별로 그 안에 있는 거 뭐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새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걸 꼭 챙기셔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표는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자료 설명 드리면 비교표는 지금 말하자면 별책 8 안에 이거는 이제 우리 뭐 교육과 기술부에서 우리가 이거 다 딱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이제 거기에 다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두꺼운 거 안에. 근데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기본 책, 저의 뭐 기본 이론서라든가 여기에 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다시 한번 진짜 아주 압축한 게 그 지금 여기는 사이즈 큰 거 비교표 그거 있어요. 비포 사이즈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들으면 너무 깨알같이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그걸 아마 확대를 복사를 하신 것 같은데 뭐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혹시 난 이렇게 작은 거를 뭐 어디다 좀 들고 다녀야 되겠다 하시면 이 A4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 여기 있는 거는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우리 참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과목의 특성상 이걸 뭐 들고 앉아가지고 뭐 암기를 하자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나눠 드린 거예요. 기본 이론반에서 우리가 했지만 몸에 정말 지니고 다녀야 되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론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하면은 그 별책 8이라는 게 사실은 그거를 이제는 좀 그것을 읽어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별책 8 자체는 이제 저는 이걸 책으로 봐서 그런데 같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걸 보시면 사실 이제 그게 사실 교육과정 이 개정이나 뭐 해서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거기도 오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약간 뭐 오타가 있다 이러면 거기 우리 자료에서 오타가 있으면 이제 거기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거의 그러지는 없을 거예요. 이번엔 좀 많이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한글이라 오타가 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별책 8을요 혼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제 이거를 여기 앞에 목차가 거기도 있죠. 그러니까 첫 장이 목차인데 요거 이제 이거 두꺼운 거 보시면 그 목차 보시면 공통교육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그러니까 꽤 한 30장 이상이 돼요. 꽤 길어요. 그렇죠? 두껍고. 예. 이제 그 부분은 살짝 한번 넘겨볼게요. 이 부분은 깐자 넘겨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 그 가로 자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급별 목표에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한 번씩은 읽어는 보세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올라왔나 뭐 이런 흐름 때문에 그냥 그런 거니까 뭐 시험에 출제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목표가 있고 이제 중학교 목표가 나올 땐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초등학교도 1, 2, 뭐 3, 4, 5, 6 이렇게 학년군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1, 3학년군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그렇게 나눴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다시 이제 목차로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저도 뭐 사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할 때 좀 그렇게 했는데 제일 좋은 게 항상 이게 나누는 거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기초 과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과목 6개, 7개, 고급까지 하면 9개. 그러니까 이렇게 9개를 나누어서 그 하나하나를 천천히 그냥 뭐 누가 쫓아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초 수학이다. 그럼 그 기초 수학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초 수학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도 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조금 이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재학생이라든가 인강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이런 과목에 익숙하신 선생님도 있고요. 뭐 기간제 선생님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조금 이렇게 좀 낯설다 이러신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하다못해 단원명이나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뭐 문제 없다 나는 좀 자연스럽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기초 수학이다라는 데를 하나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 읽는 것처럼 읽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밑줄 치면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 수학을 하실 때 마음가짐을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기초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을 치고 이렇게 할 때 요걸 가르치고 여기에서의 뭐는 어떻고 유의점은 어떻고 용어와 기호는 이런 걸 사용하는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 기초 수학을 하고 수학 1, 2, 확률 통계, 미적 1, 2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앞에 거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가 됐든지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요거 하나를 읽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달은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공부를 뭐 입문이죠, 입문. 말하자면 입문을 하는 거긴 한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많이 이제 훈련에 다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계획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뭐 실론을 읽겠다. 무슨 이 별책을 읽겠다, 뭐를 읽겠다, 기본서를 읽겠다 해도요, 그냥 읽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거는 공부 외고 시험, 특히 이런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일에는 이런 게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냐면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읽는 것도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원투, 학통, 미적 원투 이런 자체를 이게 과목이 섞이면 헷갈려요. 근데 이걸 거의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수학 할 때 아니면 수학 원을 할 때, 그럼 수학 원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1학년을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용어와 기호, 뭐 유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구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수학 1을 제대로 해놓으면 수학 2로 갔을 때 또 앞에 이러더니 뒤에는 이런 게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일반 과목 1에서부터 6까지 별책에 보시면 일반 과목에 해당하는 걸 아주 좀 잘 보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수학이랑 고급 수학 원투는 사실은 이제 메인 문제를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나눠졌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번에는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렸지만 이 별책 8을 요번 3, 4월 핵심 이론을 정리하는 달에서는 좀 잘 읽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고. 그 두꺼운 자료는 그거고, 아까 얇은 자료는 거의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을. 특히 그리고 그냥 이런 마음을 먹고 하시면 돼요. 비교표라고 나온 건 7차, 2007, 2009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7차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게요. 7차하고요. 2009하고 2007하고 2009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요. 여기를 이렇게 변화되는 거 있죠. 예,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를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여기에서 여기보단 덜 변화가 됐죠. 많이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보완을 한 게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의 그냥 내가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2009 계정 그냥 외워버리겠다. 이거 내 몸에 내면화 시키겠다. 외운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교표를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격, 목표 이렇게 막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지금 우리가 요번 주에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의 계획표 한번 옆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는 본 강의 목요일 요 시간에 하는 거라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는 있고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특강 있죠, 특강. 그 특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합보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강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 밑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지만 우리 수강생들은 이제 이걸 10분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원래 용어 정리집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식으로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특강에서 중요한 것들 있죠. 이제 거기는 이제 표의 순서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순서라서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거예요. 기억은 그거, 니은은 이거 이렇게, 디귿은 그렇게 표시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랜덤으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기본 이론 한번 들으신 다음에 이걸 하면 너무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제 처음이다 나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특강을 꼭 활용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쪽 저쪽에서 막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께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으면 사실은 이제 본인들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자신을 믿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좀 믿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합격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하시고 이러신 분은 잘 없어요. 열심히 안 하신 분은 아예
그 밖에 나오질 않죠. 혼자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제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좀 경제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전공 수학하고 더불어서 수교론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교론은 일단 꼭 거의 이제 뭐 특별히 올해는 뭐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예상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제 서술하는 이런 부분만 좀 잘 채워나가면 별로 감점받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다 맞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점받지 않는 선에서.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오늘은 1,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조금 그래도 심리학이나 이런 쪽은 좀 재미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교육과정은 재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일방적인 내용에 대한 우리가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 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료 1번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따 자료 2번으로 확인을 할 때 하더라도 그게 그때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일단은 우선 자료 1번을 봐주세요. 자료 1번을 보주시면 이제 지금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광선 선생님도 그러고 여기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이제 기본 이론을 들었을 때하고는 좀 많이 압축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기본 이론보다는 핵심을 바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선 지금 그 교육 과정에 그 표를 이번에는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표라는 거는, 표 자체는 좀 이렇게 글쎄 사진을 찍는다 그럴까요? 머릿속에 이제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 놓으시는 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빈칸을 앞에는 제가 일부러 몇 개를 뚫어 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1차부터 지금 2009 개정, 2011 개정이라고도 하고 9 개정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까지가 있다라는 큰 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뭐 생활단원 학습기니 개통 학습기니 뭐 3차, 4차, 5차 이렇게 뭐 핵심적인 게 있는데, 사실 1차, 2차, 3차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1차, 2차가 해당하는 게 전체 우리 이제 세 개의 수학 교육 동향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수학 교육 근대화 운동이랑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1차부터 지금 현재 2009 개정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 2차가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랑 연결이 있다. 요렇게.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차가 이제 현대화 운동이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3차가 현대화 운동이랑 연계성이 있구나.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5차, 6차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란 수학 교육이란 막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정신이 반영됐다고 그 밑에 이제 빈칸은 학습 부담 경감이죠. 들어갈 말이. 그러니까 학습 부담 줄인다고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그거는 학습 부담 경감. 그쵸? 그러니까 4차에 해당하는 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차가 그죠? 3차가까지 오는데 수학 내용에 그 위에 보시면 뭐 개통학습기부터 해서 조기 도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애들한테 힘들었다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세계적인 수학 교육 동향도 현대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으로 변해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학습 부담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실 4차에서 문제 해결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지만,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 건 5차예요. 그죠? 문제 해결력 강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학습 부담 경감이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처음부터 문제 해결 이 얘기가 4차지만 강조한 건 5차였지. 이러면서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6차가 당연히 이제 드디어 정보화 사회 뭐 이런 얘기겠죠. 정보화 사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조금 특이한 게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강조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다양한 평가 방법. 이제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이제 지면에다가 그쵸?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하던 거에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차가
아주 처음으로 시도한 거죠. 단계형,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나누는 거죠. 단계형, 수준별, 단계별로, 수준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형을 여기다 쓸까요? 단계형, 선택형, 수준별 교육 과정이 된 거죠. 뭐 그렇게 어차피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 특징들 단계, 선택, 그다음에 수준별로 교육 과정을 한다는 거. 그렇게 된 특이한 거.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것만 제가 지금 거기에 해놓은 건데요. 사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특별히 저기 반영한 거 뭐 문제로 내기는 그쵸? 그리고 이제 수준별 수업을 강조했다 2007년에 특별히. 그래서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2009 개정을 핵심적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그거는 이제 그 특징을 좀 정리해 놨어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우리나라 교육 과정하고 외국 전 세계 똑같은 수학 교육 과정하고 비교하시는 건 그 비교만 해 놓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밑줄만 좀 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2차에 그 개통성, 동글뱅이를 치시던지 뭐 개통성, 2차에 개통성을 중시한 거, 개통성. 그러니까 이 우리의 특징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공부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3차가 뭐 조기 도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에서는 구조와 엄밀성을 강조까지 한 거예요. 수학의 구조와 엄밀성까지 막 연역적인 증명 이런 거 막 이런 걸 강조했겠죠. 너무 논리성에 치우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랬겠구나. 73년 뭐 그럴 때니까요. 그 다음에 4차로 가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줄에 문제 해결 학습의 중요성 인식에만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보실 때 그 딱딱 그 핵심만 들어와요. 뭐 다 사실 밑줄 치고 싶은데, 그 다음에 5차는 이제 강조, 문제 해결력의 강조. 이제 여기서 처음엔 4차에서 나왔고 강조를 했고, 6차에 정보화 사회 대비랑 다양한 평가 방법. 92년도잖아요. 그럼 벌써 흐름상 92년이니까 그렇겠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7차는 수준별 단계형 뭐 이런 거,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준으로도 애들을 나누고 뭐 단계별로도 나눴고 또 선택도 했고 과목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제 1에서 현실 적합한 수준별 수업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아직 좀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현실 적합한 수준별 수업 방안 제시. 그러면서 그래도 세 번째, 네 번째 것도 밑줄을 쳐놓을게요.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강조한 거죠. 사고력 및 의사소통. 이런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뒤에서도 하지만 이게 2007년에 처음 나온 말, 2007 개정에 나온 말인데, 이 사고력 의사소통 이런 게 자꾸 2009에 처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7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에서 밑줄을 쳐놓자는 거예요.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의적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2007 개정의 정의적 측면도 거기서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2009가 이제 창의성이랑 학령군제, 그렇게 왜 거기만 완전 특색 있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만 특색 있는 거. 창의성이랑 학령군제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깔끔한 표로 정리를 해드린 거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거기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걸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09를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2009를 자세히 보면 사실 2009는 뭐 2007 개정에서 열심히 임용 준비를 하시다가 2009로 넘어왔다 이러면 뭐 장단점이 있겠죠? 거기를 완벽히 해놨기 때문에 바뀐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점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2009 바뀐 걸 다시 또 공부하려니까 힘든 점도 있고,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료에서 밑줄 치는 거 있죠? 예. 밑줄 치는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예. 밑줄 치는 건 안 외우시면 안 돼요. 예. 그 이해 것도 좀 외워놓으면 좋은데 밑줄 치는 건 꼭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형광펜이나 빨강펜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 뭐 기본서에서도 다 했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있죠. 예. 거기서 밑줄 치는 건 다 외워야 되니까 이제 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죠. 일단 창의성 및 이의 발휘가 강조되고 있다 할 때 이 창의성, 2009에서 드디어 창의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도 꼭 들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문서화 시킨 건 이때예요. 그 다음에 2번에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다 의미 충실한 수학적 사고 과정과 수학적 사고 활동,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 과정, 수학적 사고 활동을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좀 밑줄을 우리가 잘 쳐놔야 돼요. 왜냐면 밑줄 친 부분은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3, 4월에는. 그래서 수학적 사고 과정과 수학적 사고 활동, 그러니까 과정 활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학적 과정이라고 말하는 매스메티컬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 사실 이거는 뭐 지금도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수학적 과정에 해당되는 그 4가지. 그러니까 그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 연결성. 막 앞자만 따서 문의, 추, 연 막 이렇게 별게 다 해서 막 외우시더라고요. 안 까먹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 3번도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인정제 교과서 인정제 도입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인정제만 동글 밑줄 치시고요. 자율성도 보장해야 되고 융통성도 해야 되고 다양한 교구도 써야 되고 그렇죠. 수학과 교육과정 내용 등 뭐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밑에서 2번째 줄부터 보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제고시키고 학습자 개인의 수학학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토록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 인정제와 결국은 그 맞춤형 수업이라고 바뀐 거죠. 이제 수준별, 뭐 단계별, 뭐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학습자 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이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등장하던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개인의 학습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학교 급간, 학년 간, 교과 간 불균형과 중복 문제 해소. 그렇게 밑줄 치세요. 그래야 나중에 보실 때 그것만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서 그래요. 요번에 우리 3, 4월의 핵심 정리는요.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균형 중복 문제 해소. 그리고 연계성. 그러니까 띄엄띄엄 줄이 되게 많이 쳐질 거예요. 띄엄띄엄.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연계성, 그 다음에 자율성. 연계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고. 연계성, 자율성.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과목 구성표 있죠. 물론 그거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서 기본, 일반, 심화. 뭐 지금 이거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본, 일반, 심화. 그래서 아까 우리 별책 8에서도 읽으실 때 제가 그걸 나눠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기초 따로, 수학 원투 따로 이렇게. 그걸 한꺼번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내년에 학교에 가셔서 임용이 돼서 가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과목들인데 그게 이제 선택은 그렇게 되고 중학교는 이제 다 초중 이게 수학으로 통일하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그 이름은 다 아셔야 되고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그 수학 교과 내용이 20%가 줄었죠. 한 80%만 남은 거죠. 20%가 20%만 꼭 기억을 해야 될 수치고요. 뭐 20%를 쓰라고야 안 하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창의성 또 밑줄 쳐놓으시고 창의성 당연한 얘기예요. 창의성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뜻이 중요해요. 옆에 수학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산출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를 탐구하고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창의성에 대해서 그 두 줄 있죠. 그러한 것을 그러한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학적 창의성에 준해서 뭐 당신의 의견을 쓰시오.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창의성을 밑줄을 쳐놓지만 그 뭐 뜻을 뭐 외우기 표시를 해놓든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험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만큼 내가 잘 내 걸로 만들어 시험장까지 가져가느냐 이게 다죠. 예. 그래서 창의성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4페이지에 수학적 과정의 요소 및 특징이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그 표도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인데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자세한 특징을 그 오른쪽에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 해결이 뭐가 문제 해결 이러면 안 되고요. 예. 가 같은 경우에 지금 말하자면 이제 뭐 적절한 전략이나 사고 과정을 적절한 전략이나 사고 과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냥 문제를 푸는 개념이 아니니까 문제 해결은.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방법으로 나의 수학적인 방법으로 밑줄 치시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건 그냥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 다에 문제 제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발전적으로 이끈다. 문제 제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거. 그 다음에 사용된 전략을 일반화해서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문제 해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용어예요. 용어. 우리 수학 교육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는 용어대로 정리해놔야 돼요.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추론도 어떤 수학적인 추측이나 주장을 우리가 만들지만 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정당화하는 게 그게 추론이에요. 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정당화한다. 그리고 나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사고 과정이 있죠. 그렇지만 그걸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냥 추론이라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와 우리 수학 교육에서 말하는 거하고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좀 다양성, 독창성을 말하는 거죠. 다양, 독창. 그 정도만, 다양, 독창만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남과 우리가 좀 소통을 잘하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언어적인 거고요. 지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다른 사람 이해. 밑줄 쳐놓으셔야 돼요. 수학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이 뭔데?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타인을 이해시키는 게 그 우리 수학 교육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이지 대화가 서로 잘 통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에서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활동의 중요성을 자신의 생각을 개선. 그렇죠. 서로 수학적으로 문제 풀고 토론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아이디어나 과정을 이해, 평가. 타인의 아이디어나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해야죠. 내 거만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그래서 사실 여기 앞쪽엔 지금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글뱅이 4번에 학령군제 동글뱅이 쳐놓으시고요. 밑줄이나 동글뱅이나 학령군제. 자, 이거를 이제 수준별 학습 밑줄 치시고요. 수준별 학습. 그리고 그 뒤에도 쫙 쳐놓으셔야 돼요. 그건 중요해요. 학령군제를 실시하는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령군제를 실시했다는 그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 수준 차이를 이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뭐 인정을 안 해. 인정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뭐 말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제도를 안 만들어서 그냥 수준 차이가 애들이 있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만 해왔던 그것을 이젠 제도화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뜻은. 예. 그러니까 학년구제, 수준별 학습, 학년구제를 한 거는 수준 차이를 이제 인정해서 제도화 시키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한숨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3번에 해당하는 그 2009 교육과정의 가장 큰 컨셉이에요. 지금 이 3번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밑줄 친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지만 사실 이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거기 밑줄을 치고는 했지만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진짜 중요해요. 여기 완전 중요해요. 뭐 여기다 인강 선생님도 계시니까 쓰긴 써야 되겠네요. 진짜 이게 완전 중요하다고요. 3번에 해당하는 건 진짜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거기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은 개정의 주요 내용들이 있죠. 지금 어떠한 것들을 정리하는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4번에는 이제 개정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별책이랑 이런 데 나온 것들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선은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 잡아야 돼요. 뭐냐면 3, 4월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수학과 목표가 있어요. 거기 개정 주요 내용에 사실 이렇게 이게 분류를 하는 게 되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 목표가 있잖아요. 제가 이 목표문은요 사실은 그 예전 서답형 할 때는요 이 목표를 좀 써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암기해서 써라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목표에 대한 그 전체적인 것을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수학과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첫째 줄에 보면요. 그 1, 2, 3번 말고요.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 밑줄 치시고요.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그 바로 밑에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인성과 태도. 크게 뭉뚱그려서.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합리적, 창의적 해결, 인성과 태도를 기르는 거. 그 다음에 그 동글뱅이 1, 2, 3이 있어요. 그거는 계속 읽으셔서 그냥 아예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 뭐냐.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그것처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2번에 있는 거 1번은 이제 생활 주변 사회 현상의 수학적으로 관찰 분석 조직 표현해 갖고 결국에 이제 공부 잘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근데 항상 이 공부하실 때 수교로는 뭐 전공하고 달라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을 해놓고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지금 결국 개념원리 법칙을 이해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일단 수학 교육의 목표는 수학 잘해야 되잖아요. 과목의 목표니까. 그리고 2번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수학적 사고력 의사소통이고 세 번째가 이제 뭐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 예, 거긴 밑줄 쳐놓으시고요. 바람직한 인성과 태도. 아까 위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잘 나오는 말이라. 그렇게 해서 그 목표에 대해서는요, 좀 고민해야 돼요. 이제 가르치실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걸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이 수학 과목의 목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학을 가기 위한 건가. 뭐 애들이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초1에서 고3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방법에서는요,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있긴 하지만, 지금 15가지가 있어요. 교수학습 방법에서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게 교수학습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걸 밑줄을 치면서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만약에 강의를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는 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제가 잘하는 얘기지만 그게 의미 없는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특히 여기 교육과정을 하실 때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밑줄을 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건 아니에요. 그건 혼자도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같이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일단 지금 거기 1번부터 15번까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시험장까지 내 걸로 만들어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팅, 이 분류를 해놓는 게 그게 이렇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 어떤 우리 강사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수학습 방법에 해당하는 게 15가지가 있다고요. 그걸 다 외우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우리 걸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에 1, 2, 3, 4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1번에는 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학생의 특성, 내용의 연계성, 지역성, 현실성 고려하여 지도한다. 그건 밑줄 쳐놓을게요. 학생의 특성, 내용의 연계성, 지역성 및 현실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뭐 너무나 다 당연한 얘기라 어떤 날은 또 이상해요. 혼자 읽으시다 보면. 그쵸? 왜 당연한 소리를 맨날 이렇게 읽고 있을까? 이런 날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도요. 내용의 배열 순서가 반드시 교수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므로 밑에요. 밑에 줄에 난이도, 학교 여건,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 순서를 재구성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거는 융통성의 여지를 둔 거죠. 예, 융통성의 여지를 둔 거일 뿐이에요. 현실에서 잘 없어요. 예. 일단 그 다음에 3번에는 보충학습, 심화학습. 지금 그러니까 동글뱅이 1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뭐라고 이제 어떤 현실적인 얘기예요. 행정적인 문제도 되겠고요. 학교의 운영적인 문제도 되겠고 나라 자체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문제도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제가 말한 것처럼 2번의 핵심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한 게 아까 그랬어요.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라고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외우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들을 옆에다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안 까먹을 것 같아 하는 걸 정리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1번에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말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놔야 공격을 안 받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재구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보충 심화. 네, 그런 것만 동글뱅이를 쳐놓으셔야 나중에 볼 때 안 헷갈려요. 보충학습, 심화학습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교육과정에선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서 제도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또 실패를 했잖아요. 한번 수준별 다 선택형 이런 데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보충학습도 하고 못하는 애는 잘하는 애는 막 더 심화도 하겠다 이런 의지예요. 그리고 4번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좀 다양성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되게 진하게 이렇게 해놨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상황에 유의한다는 유의점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5번은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 거기까지만 밑줄을 쳐놓으시고, 예,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에 대한 그 유의점이 밑에 있는데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에 대한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걸 구체적으로 유의점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에 능력이 되시면 좀 다 정리가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 부분에 관련된 거예요. 5번이. 그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6번에 크게 봐야 되니까 6번에는 의미 있는 발문. 거기까지만. 6번은 의미 있는 발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처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다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 발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맨날 진행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번은 수학적 창의력까지, 수학적 창의력까지. 그 다음에 수학적 문제 해결력. 8번에 수학적 문제 해결력. 9번에 수학적 추론 능력. 그 다음에 10번에 수학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같이 잘, 이게 지금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면, 지금 왜, 15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예. 그게 뭐 코드가 맞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11번에 인성함양. 인성함양. 발음이 좀 어려워요. 인성함양. 예. 학생들의 인성함양. 그 다음에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그 다음에 13번은 교육기자재 및 수학교과 교실의 활용. 교육기자재 및 수학교과 교실의 활용. 그리고 14번은 끝부분에 있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15번은 수준별 수업 운영. 예, 수준별 수업 운영. 그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유의하자는 거니까 이제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15가지를 그렇게, 예, 지금 이거는 교수 학습 방법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에 그 별책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쭉 읽으시면요, 그게 안 돼요. 다 내용이 기억은 나요. 하도 읽으니까. 근데 그냥 잠깐만, 이게 창의성 얘기가 또 뭐에 있었지? 또 막 겹치거든요. 그럼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류를 해서 잘 해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아까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15가지 해당하는 그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먼저 외워버리세요. 예. 키워드가 되는 부분만. 사실은 그 방법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그 평가가 있어요. 이제 뭐 초1, 고3까지 공통적이다. 지금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에 평가가 있잖아요. 그 평가도 또 할 때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잘 평가를 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일단 1번에 끝부분부터 학생 개개인의 수학 학습과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교사의 수업 방안을 개선하는 데 활용.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수학 학습을 평가하는 게 애들의 상태, 성적 이런 걸 알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전인적인 성장을 돕고, 예, 교사 수업 방안을 개선하고, 그 양방향을 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에 인지 발달 단계 고려, 중간에 있죠. 인지 발달 단계 고려. 그리고 수준과 범위를 준수. 수준과 범위를 준수. 뭐 당연한 소리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전개 국면에 따라 진단, 형성, 총괄, 평가의 종류가요. 네. 전개 국면에 따라서. 그리고 지속적 평가. 지속적 평가. 평가의 의미는 지속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그 다음에 종합적인 평가. 4번에 첫 줄의 끝부분에 있죠. 다에서 연결돼요. 밑으로.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그 다음에 종합적 평가. 그리고 5번에 이제 인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제 개념을 얼마만 이해하나, 어떤 지식적인 거예요. 수학적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6번에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애들의 수학에 대한 인식, 뭐 과목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거. 정의적 영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공학적 도구와 다양한 교구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회 제공. 그래서 이 평가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선에서 핵심 키워드를 잡아놓고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아까 앞에 15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핵심 키워드를 다 외워버리셨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의사항 기억님 디귿을 보시면 그게 그냥 처음에 읽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처음에 이걸 쑥쑥쑥쑥쑥 읽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프린트 자료를 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을 하기 위한 자료라서 완벽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처음에 그냥 나 그냥 다 읽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아까 한 대로 해야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 핵심 키워드를 그것만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선에. 그 다음에 지금 이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읽어야 되는데 나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만 보시라는 거예요. 밑줄 친 것만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걸 외워버렸기 때문에. 근데 밑저의 본전은 아니에요. 본전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게 밑저의 본전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변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5번에. 그쵸? 예.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이쪽에 평가가 있었고요. 예. 자, 구체적으로 변화가 된 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르치는 거에서도 중요한데 이 변화된 내용의 이유요. 여기서 그 변화가 되면 이유가 있잖아요. 변화된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죠.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뭐를 고치고 수정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의 배경 및 이유라 그럴까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배경 및 이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밑줄을 치는 게 핵심, 그러니까 3, 4월에 우리가 하는 그 컨셉이 그래요. 컨셉이. 처음에 인문처럼 쫙 그냥 이렇게 우리가 훑어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은 이제 거의 한 60% 이상 우리 거가 된단 말이에요. 3, 4월이 지나고 나면. 자, 그래서 5번에 이제 수와 연산 파트예요. 수와 연산 파트. 지금 중학교 거니까요. 중학교 거. 지금 중학교 거의 수와 연산 파트에서 집합 삭제. 이제 중학교에 지금 요렇게 수와 연산의 집합 삭제. 그건 기억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집합 삭제, 뭐 좀 여긴 삭제가 많아요. 근사값 삭제, 10집합, 2집합 삭제 이렇게 있어요. 삭제가 3가지인데 그러니까 삭제된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수와 연산에서 집합, 근사값, 10진법, 2진법, 그 제목들 있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암기해버려야 되는 건데 삭제. 자, 그래서 다시 그 9페이지에 집합 삭제 밑에 보시면 지금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유는 이제 애들이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요. 어려워서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거기 보시면 3차에서 강조가 돼서 초등학생 1학년부터 모든 학년에 걸쳐 집합을 학습한 거예요. 3차부터.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옛날에는 학교 교육이 좀 안 좋긴 하지만요. 집합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집합이라는 말만 나오거나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얘기만 나오면 생각이 나는 게 이거를 안 쓰면 틀리죠. 246이 246이 됐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선생님들 비하 발언이긴 하지만 이래가지고 맞았어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요. 이거를 근데 왜 때렸는지는 몰라요. 이제 오래돼서. 근데 옛날엔 좀 그랬어요. 뭐 구구단도 못 외우면 맞이고 막 계속 맞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손바닥 맞고 이랬겠죠. 그래서 집합 나오면 전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이 점 안 찍었다고 맞았어요. 근데 이건 이제 집합이 나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근데 정말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 이 집합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초등학생 중에서도 외우고 이렇게 잘하면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냥 저렇게 쓰라는 갑다 이러고 맞으고 나니까 맞는 거 싫어서 그 다음부터 점을 찍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 초등학생 이런 애들한테 그걸 그 수학적 형식적 기호를 통해서 집합을 가르치는 건 아주 미약한 아동학대가 될지도 몰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기억을 하시는 게 그 3차에서 그러더니 7차에서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좀 삭제를 하고 중학교에서 조금 이제 하다가 결국엔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근사값 삭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지저분한 계산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고 요 당시 예전에는 막 컴퓨터 계산기 같은 거를 막 사용하게 막 권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소수점 막 두째 셋째짜리까지 손으로 다 계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합리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걸 싫어하면 수학 자체를 이제 막 멀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져서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표 위에 근사값 삭제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 계산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계적으로 그 다음 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지필 계산에 치우쳐 그리고 연계성 부족 이렇게 일부러 제가 지금 띄엄띄엄 밑줄 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복습하실 때 다 읽지 마시라고요. 예. 밑줄 친 것만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시면 예.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요. 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나빠요, 나빠. 예.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십진법, 이진법 보면요. 거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아까 근사값이랑 똑같이 십진법, 이진법 자체를 애들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진법이고 이걸 갖다 십진법으로 고치고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고치고 이렇게 훈련만 시키니까 애들이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째 줄에 보면 진법 교육은 의미를 잃은 채 형식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 어렵고 복잡한 대수적 조작 능력의 요구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 잃고 수학으로부터 멀어진 원인 요렇게 그렇게 가운데만 생뚱맞게 밑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삭제가 되었다. 삭제가 되었고 그게 이제 수화연산 얘기예요. 예, 수화연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자화식 자체에서는요, 뭐 그렇게 어느 부분을 막 없애버리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특징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수화연산이 제일 세고요. 수화연산이 제일 세고요. 문자화식에서는 이제 그게 뭐 방정식, 부등식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밑줄 치냐면요. 하나, 둘, 세 번째 줄의 끝부분에 현실 세계 상황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 현실 세계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과 관련 뭐 실생활 문제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그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와 활용으로 나누어 있는 영역을 통합 그까지 또 그렇게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학습량 소폭감소, 수학의 실용성 강조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만 보면 그래서 아마 이게는 오늘은 그냥 뭐 인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멈춰놨다 다시 하시면 되니까 이게 형광펜으로 해놔야 좋아요. 그래야 딱딱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형광펜이 최고로 그거 할 땐 좋아요. 이게 특이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서 지금 그러면 오른쪽에 11쪽에 그 표를 보시면 7하고 11을 이렇게 두 개 그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미주알, 고주알 이거에 뭐 해당하는 게 막 출제되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왼쪽에서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1차 방정식 활용 1학년을 오른쪽에 제가 그러니까 왼쪽에 왜 표가 두 칸인데 오른쪽에 한 칸이잖아요. 이렇게 확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지수 두 개인 연립 1차 활용 이거를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가 그러니까 표 작성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셀 이렇게 합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2학년, 중2학년에서도 1차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다 통합 제시했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뭐 통합 제시를 했는데 어느 단원에 뭐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는 거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건 이렇게 그냥 보면 아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서는 지금 바로 밑에 방정식 관련 용어 약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가 되는 거 이제 실생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실생활로 인하여 그거 이제 연계성, 실생활 문제와 그러니까 통합을 했다는 거, 단원을 사실 쓸데없이 방정식 배우고 쓸데없이 또 활용이라고 딴 단원에서 또 배우고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좀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거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11쪽 바닥에 보면 이것도 다 쭉쭉쭉 막 장황하게 밑줄 치면 나빠요. 그래서 첫째 줄에 시계값 전개식, 시계값 전개식, 바로 그 시계값 전개식 밑에 보시면 수학 용어에서 삭제, 그렇게 밑줄 치면 돼요. 그 두 개를. 시계값 전개식을 수학 용어에서 삭제. 그거는 뭔 말이냐면 이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 충분히 선생님들이 써먹으니까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두 번째 줄 뒤로 가서 좌변, 우변, 양변, 그리고 그 밑에 용어에서 삭제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좌변, 우변, 양변, 그 다음에 용어에서 삭제. 뭐 그런 거는 그냥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겠죠. 뭐 양변에 뭘 곱해라, 나눠라,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소거, 가간법, 대입법 용어를 삭제. 소거, 가간법, 대입법 용어 삭제. 그것도 사실은 쓸데없는 그 용어들이 애들을 어렵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보셔야 딱 그거만 눈에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제 함수 파트가 돼요. 이게 문자와 식에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자, 그럼 뭐 함수야 워낙 중요하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함수 개념 도입 방법의 변화에서 그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을 그 박스에 달아놨죠. 그거는 그 자체를 좀 기억해야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례 1, 2, 3, 4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례, 반비례, 이해 상황 다룰 수 있다. 이제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양한 거, 뭐 표식, 그래프,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같은 거 이용해서 1차 함수, 2차 함수 다루는 거, 공학적 도구 사용해도 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함수에서 변화는 되게 중요한 게 아주 원론적으로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이 바뀐 거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념을 도입하는 방법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법 변화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유의점처럼 뭐 이렇게 얘네처럼 한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유의점을 그냥 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함수 지도하고 이럴 때도 많이 봤겠지만, 그래서 되게 완전히 도입 방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키워드로 말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그 표를 그냥 1, 2, 3, 4를 그냥 다 쓸 수 있으면 더 좋죠. 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암기하는 게 아니니까 함수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7년 개정이랑 11 개정에서의 그 용어를 비교하라는 뜻인데요. 우선 그냥 가장 크게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게 이제 삭제됐다고요. 정의역, 공역, 치역 용어 없어진 건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런 말은 진짜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수학을 다 싫어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 보시면, 확률과 통계 이것도 이제 되게 크게 바뀐 게 뭐냐면요, 뭐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이것은 뒤에 있고, 교수 학습 방법이 많이 발전이 엄청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해서 이 바꾸는 과정을.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계 교수 학습 방법의 변화가 된 게 그 12쪽에 결론은 또 이거는 뭐냐면요. 왜 이걸 바꿔야 하느냐, 이거는
지금 사실 너무 이렇게 지면으로 공부하는 거죠. 확률 통계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고 지면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몰랐던 거라서 그 밑에서 따라서 옆에부터는 다 밑줄을 쳐놓을게요. 학생들은 통계를 학습하면서 여기 1년의 과정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했다면 그러한 것 찾아내며 자료를 정리한 표나 그래프, 측도를 분석,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정말 틀리든 맞든 동전도 던져보고 서로 가위바위보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싹 바뀐 거는요. 좀 함수하고 확률 통계 이 바뀐 부분에 대한 건 사실 그러니까 함수도 이 바뀐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도 내고 확률 통계는 뭐 문제가 많이 벌써 이미 출제가 됐었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미분 적분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13쪽에 그 교수학습상 유의점 있죠. 통계학습에 대해서 예. 그 자체를 그건 그 자체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전체를 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꼬집어서 그 중에 이제 학습 방법 변화 말고 그 없어진 게 이제 누적도수 분포가 없어지고 줄기 입 추가되고 이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얘는 누적도수 분포는 이거는 빠져버렸고, 그쵸? 그 다음에 줄기 입은 추가됐고. 줄기 입이라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된 거,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적도수가 뭔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지도서를 가지고 좀 누적도수에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도수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건 할 건데요. 우선은 연계성 부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계성 부족. 누적도수 없앤 이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간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암기하는 것만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로 연결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첫째 줄에 왜 누적도수는 도수 분포표에서 처음 계급부터 어떤 계급까지 각 계급의 도수를 차례대로 더한 값이다. 이게 이제 누적도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누적도수 뜻이고 난 누적도수가 좀 어렸을 때 해서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도서 할 때 하니까 우선은 그 밑에 줄기와 입그림 추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 다섯 번째 줄의 뒷부분에 왜 자료를 손쉽게 정리하고 소규모 자료의 분포 모양도 표현할 수 있는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이 줄기와 입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와 입그림이라는 게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아까 받으셨으면 있을 거예요. 지도서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그거하고 그거 연결해가지고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그냥 밑줄만 쳐 놓으시고 거기 지도서로 줄기와 입그림에 관련된 문제 예제도 보고 그거 활용된 문제를 풀 거니까 그거는 지금은 이거를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돼서요. 일단 여기에 그 확률 통계에서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통계 교육 방법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하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도 또 상당히 아주 최고로 바뀐 거죠. 그냥 확 싸그리 바뀐 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당화 그 얘기를 기억하는 거고요. 정당화에 대한 기하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다 밑줄 쳐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창의성은부터 뒷부분이죠. 창의성은부터 그거 다 밑줄 쳐놔야 돼요. 그냥. 창의성은 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 자신의 지식을 적절히 조합,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발휘되고 성장된다. 그래서 학생의 추론 능력에 기초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식을 조합, 재구성하는 사고 활동이
추론이다. 자, 그런데 이제 기하는 학생의 추론 능력 개발에 적합한 소재를 많이 담고 있는 영역이고 증명으로 대표되는 형식 논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 중에 기하가 상당히 더 많이 그렇다는 거죠. 기하가 훨씬.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두 줄을 또 밑줄 치면 그 이유는 옆에 학생들이 기하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공리체계 내에서 논리 규칙에 따라 명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애들이 좀 뭐 기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예전 방식으로 완전히 어렵게 연역적 증명하고 막 논리 규칙을 너무 따지니까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밑줄 치면 그래서 이제 2012 개정에서 기하 영역은 학생들이 도형을 탐구하여 기하적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추론 능력 신장시키는 것 목표로 한다. 이렇게 쫙 밑줄 쳐놓으시고 여기는 많아요. 여기는 많지만 이게 진짜 다 핵심 키워드라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학생 활동을 중시하고 형식적이고 엄밀한 증명 대신 추측 활동 강조 이렇게 추측 활동 강조 그리고 뭐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지만 밑에 줄에 정당화에 의한 기하 교육을 위하여 증명할 수 있다를 대신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로 제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로 제시. 정당화라는 뜻은 그 밑에 뭐 자신의 주장 또는 믿음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뭐 그런 뜻이니까요. 뭐 그거는 아실 것이고. 예. 그래서 여기 기하는 지금 확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뭐가 바뀌었냐는 게 바로 그 15쪽이에요. 예. 15쪽에 그 중학교 2학년에 삼사각형 성질에서 그러면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니고요.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로 증명한다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증명을 이제 막 그렇게 어려운 연역적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축소된 부분이 뭐냐면요. 축소된 게 이제 평면 도형 및 원의 내용에서 이게 엄청 축소가 된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사실 뭐 다각형 성질 이해하고 내각, 외각 뭐 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다각형 성질 이해하는 선으로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뭐 중심각 호 관계, 넓이 호 길이 요 정도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거기 밑에 5, 6번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원이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돼. 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축소됐다. 그래서 그 밑에 왜 원의 성질로 이제 통합을 했다는 거고요. 이상한 것, 웬만한 이상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 애들이, 중학교 애들한테 너무 어려웠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표를 보면서 참고하라는 건데, 이제 정당화와 원. 이렇게. 이게 지금 중학교 거에서 가장 저런 것들을 보면 아 뭐지? 이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서 아 맞다 집합이 왜 그랬고 근사값이 왜 그랬고 아 함수는 왜 저랬고 아 줄기 입그림이 추가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지. 저게 왜지? 이제 이거는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선택 고등학생 쪽으로 가는 거는 주요 내용 전에 여기서 6번에 있죠? 6번에 보시면 1번에 일단 우선 불일치 해소.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이제 2007 개정의 수학 과목 이수 단위랑 이건 행정적인 것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게 약간 불일치를 해소했고 2번에는 20% 감축 아까도 있었거든요. 그거만 다른 거 밑줄 치지 마시고 딱 그렇게만 눈에 확 띄게. 그리고 3번에는
밑에서 두 줄 다 수학과 영어 과목을 대상으로 정상적 인수 못하는 애들 기본 과목 개설 거기까지 쫙 밑줄. 수학과 영어 대상으로 지식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기본 과목을 개설 거기까지 이렇게 쫙. 이게 너무 길게 앞뒤로 많이 치시면 나중에 보실 때 나쁘니까. 그리고 4번은 이제 보통 교과 이상의 수준을 학습할 능력이 있는 우수 인재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우수 인재를 위한 우수 인재 교육과정 설계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 밑줄을 치시면서 바로 밑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심화용 수학 과목 2개 이상 개설. 예. 심화 과목이 이제 개설됐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선택 과목 간 내용 중복성 문제 해결 그거만 밑줄 치고 위계성, 연계성 명확히 하는 것 필요 거기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요. 6번에 기본 과목 이렇게 밑줄 치시고 7번에 일반 과목의 선택 과목, 일반 과목의 선택 과목, 8번에 심화 과목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9번에는 과목 사이의 위계성, 독립성, 위계성도 있어야 되고 독립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보실 때 이제 그거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티나게 골라서 읽으시려고 그런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밑줄을 쳐 놓으시고 그 18쪽에 보면은요, 18쪽에 그 표가 있는 게 이제 비교해 놓은 거예요. 2007년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이제 바뀐 게 오른쪽에 이제 바뀐 거 얘기를 해 놓은 거고 그 밑에는 그것도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기초 수학, 수학 1, 수학 2, 미적분 1 그래서 이제 선택을 그 뒤에 미적분 2하고 고급 수학을 할지 미적분 1 들은 애가 기하 벡터를 할지 미적분 1까지 듣고 확률 통계 고급 수학을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 경우의 수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어떻게 하기가 그런 거예요. 학교 행정 진행상 이거 선택이 별로 못할 때가 많죠. 개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선택 과목 얘기잖아요. 4번, 5번, 6번에 이게 이제 지금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고등학교 거 얘기를 하는 거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1번부터 9번까지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1번부터가는 9번까지 해당되는 걸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 1번에서 9번까지 핵심 키워드를 친 거고 2번은 그건 이제 참고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그 정리가 있어요. 이것도 변화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중학교 거보다 너무 많은 여기가 있어요. 여기하고 지금 그 밑에 부분하고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예.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료 2에 있는 문제하고를 볼 테니까요. 예, 그럼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